수학은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수많은 수포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선입견 때문일 텐데요.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친절했던 오일러는 학문에 있어서도 그 친절함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뛰어난 기억력과 암산력의 소유자였지만 정작 책을 집필할 때는 독자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지은 교과서를 보면 모두 명료하고 알기 쉬우며 수학적인 기호를 잘 선택해서 기초적인 수학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표준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기호나 용어들은 대다수 그가 처음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일러로부터 시작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의 개념과 기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는 수학적 지식으로 누구를 놀라게 하기보다는 제자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수학 교과서를 펴냈는데 이때 쓰인 여러 가지 수학 기호들은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오일러의 저술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현대적인 책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오일러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수학자들이 그의 스타일과 기호, 형식을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일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 기호를 많이 고안해내기도 한 수학자입니다. 오일러가 만든 가장 유명한 기호는 자연 로그의 밑을 나타내는 상수 2입니다. 지수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하는 이가 최초로 인쇄되어 나온 책은 1736년에 발행된 오일러의 역학이라는 저서였습니다. 오일러의 역학은 그의 첫 번째 저서이자 역학을 해석적이고 대수적 방법으로 다룬 최초의 저서로 역학의 기하학적 방법을 강조했던 뉴턴과 그의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이 책의 출판으로 자연 철학자로서의 오일러의 명성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허수의 단위와 수열의 합,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모두 그가 고안해낸 것입니다. 삼각함수 기호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삼각형의 변을 나타내는 알파벳 소문자 ABC라든지 이것들에 대응하는 각을 나타내는 대문자 ABC를 비롯하여 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2분의 1 등을 각각 소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S로 나타내는 것도 모두 그가 쓰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원주율을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 파이도 처음 사용한 것은 17세기 때의 윌리엄 존스였지만 오일러에 의해 표준적인 표기로 굳어졌는데요.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식의 수식만 놓고 보아도 오일러가 모두 만들어낸 셈입니다. 1735년, 오일러는 소행성 케레스에 관한 관찰과 그 궤도를 구하기 위해 3일 동안 몰입한 결과 문제는 해결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열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열로 죽을 뻔한 고비는 넘겼지만 1738년 지리학부에서 러시아 지도 제작을 하던 중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으며 2년 후 33살이 되던 때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오일러의 초상화가 대부분 왼쪽 옆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이런 속사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체적 결함 역시 그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한치도 흐트려 놓을 수는 없었으며 한쪽 눈이 멀었음에도 오일러는 더욱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오일러가 수학에서 이룩한 업적들을 고려하면 그는 항상 수학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상과는 달리 삶의 여유를 가지고 취미생활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음악에 응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1739년 음악 이론이 수학의 한 분야로 통합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음악가에게는 너무 수학적이라는 이유로, 수학자에게는 너무 음악적이라는 이유로 폭넓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오일러는 건반악기 연주를 즐겼고 수학 방정식에 근거한 소곡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젊은 작곡가들을 집에 초대하여 그들의 작품을 연주하고 평가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오일러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아내와 함께 베를린 아카데미의 소장이었던 모페르티의 집에 식사하러 가기도 하였으며 체스 게임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하는 숫자 퍼즐 게임 수도쿠도 바로 오일러가 창안한 라틴 방진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오일러는 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원 가꾸기가 취미였다고 하는데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서 같이 놀아주는 등 좋은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한 오일러.
그러나 오일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를 떠나 베를린으로 간 오일러와 전 세계 수학자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